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2월의 셋째 주 운의 이야기 18일부터 24일까지의 이 운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셋째 주에서 가장 특색 있는 날이 바로 22일입니다. 이 날이 바로 동지이기 때문입니다. 동지. 지극히 임한다는 것이죠. 지극히 이르른다. 겨울에 이르른다는 이런 의미의 동지. 이러한 시간대에 있어서의 주역에서의 기회를, 12월의 기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괴 밑에, 원래는 하계부터 이렇게 그려야 되지만, 그걸 무시하고 있습니다. 원권의 아들, 첫째인 천둥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칠해복괴라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극점이 와서 다시 그듯 양의 기운이 서서히 싹을 틔우는, 그래서 이러한 동짓날, 가장 밤의 기운이 길고 낮의 시간대가 짧을 때, 다시 말해서 음기가 가장 강성할 때 거기서 번쩍 일양이 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양이 시생하는 시간대가 바로 동지. 그래서 이 동지라는 이 시점 자체, 음력 12월이 자월이죠. 지금 현재는 갑자월입니다만, 자월에 사궁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수골에서 땅의 문이 열리고, 인해서 인사가 행해지는 그런 시간대에 영향을 하는 것이죠. 셋째 주 운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목요연하게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돌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일간적인 요소에서 재물, 남녀, 공의, 연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일주론적인 입장에서는 건강, 관제, 구설적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라는 이 관점에서 그러면 일간적 요소에서 재물은 간목일관이라는 이 입장에서 재물운은 어떠나 나름 괜찮죠. 18일 나아가고 물러감의 때를 알고 그 속에서 이렇듯 편지혜라는 이 기운을 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평화롭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 아쉽다는 것이죠. 그 19일이라는 시간대도 이렇듯 정관의 기운, 자기 스스로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운 속이지만 이런 시간대에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죠. 하지만 단순히 명리학적인 측면에서 정편재운을 재물적 요소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4일이라는 시간대도. 그러나 중화로운, 그리고 약간 신약했던 그런 명식들은 인성의 기운이 들어올 때와 비견의 기운이 들어올 때 재물적 요소를 통제할 수 있는 이 에너지가 생기더라, 이럴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렇듯 간략하게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운, 어떻게 보면 일일 운과 같은 일진운입니다. 그리고 일간적 개념에서의 남녀의 연애사, 연애사업이죠. 남자적인 시각에서 연애사업, 8일 월요일 날이나 이 시점, 그런 의미의 기운이 아주 셉니다. 21일이라는 목요일도 마찬가지, 그리고 24일이라는 일요일.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을 때 그 부분이 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돈 한 푼 없는 입장에서 사랑타랑 해봐야 누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분위기 있는 곳에서 남한테 칼질을 넣더라도 그에 의해서 그렇듯 요즘에 칼질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뷔페식 가서 먹든 뭐 해도 뭐 무방한 일들이니까. 이렇듯 재물적 요소가 강했을 때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사랑, 연애의 마음이 크더라. 그러나 12월이라는 음력 이 갑자월이라는 이 시간대 자체에서는 사실 사랑이라는 요소보다는 배움, 인성의 기운이 세져 있죠. 자기 투자, 자기 개발, 그리고 그 속에서 당당함. 그러니까 전략과 기획을 짜는 이 시간대가 바로 12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과 기획. 그래서 그런 속에서 수평 유지죠.
사랑연애라는 이 부분 자체가 수평적으로 흘러가더라. 여성적인 시각에서도 수평적으로 올라가는 이 12월 이 시점에 그래도 마음이 조금 통하더라. 이 부분이 바로 18일, 19일, 21일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마음이 더 세져 있다.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건강적인 측면과 이런 관제 구설적인 요소에서는 일주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속행하겠습니다. 먼저 갑인일주. 갑인일주적인 시각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난한 한 주가 되겠죠. 건강 관제 구설적인 요소. 사주 명국, 명식의 짜임에 의해서 그러나 이러한 이 단순히 한 주간에 이렇듯 천간지지에 이 일진운이 들어왔었을 때 크게 대립된 기운이 형성되면 기존에 건강이 좋지 않았던 분들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단순히 중화롭고 건강했던 브랜드들에게 있어서의 이 한 주의 운 속에서의 이 부분을 비교했었을 때는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자 갑오일주입니다. 갑오일주적 개념에서는 이런 날 저하고 상충되어 있습니다. 상관의 기운과 정인의 기운이 이렇듯 상충돼서 깨져 있죠. 그러면 이런 기운들이 육친적 요소에서는 어머니나 자녀 문제 또는 장모님과 같이 이모님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딪힘 이런 부분들이 이렇듯 시비 구설수를 야기시킬 수 있더라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적인 측면은 말 그대로 생식기적인 요소, 심혈관 계통, 순환기 계통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갑오일주적인 요소에서는 그다지 이롭지 않는 날이 바로 한 주 속에서 20일이다 수요일날 이런 날은 조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세 번째 주자 갑술일주. 갑술일주적인 개념에서는 이렇듯 진술이 상충되고 이럴 때 조금 신경을 써야죠. 갑술일주적 개념에서는 토요일날입니다. 일요일날 이랬을 때 건강적인 요소, 위장, 소화기 계통 그리고 숫자 속에는 신정무, 을계무 다해서 인성적인 요소, 어머니, 부모님적인 요소와 자녀적인 부분 그리고 관제, 시비, 구설까지도 따를 수 있다. 동료로 인해서 내 일을 믿고 말겠다가는 큰일 난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연애라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갑술일주적 개념에서는 24일날 병진일날 사소한 문제 가지고 사랑하는 님과 대립되지 않게끔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번째 갑신일주입니다. 갑신일주. 갑신 역마성이 강한 이 일주가 22일날 동지를 만났습니다. 동지날은 사실 일양이 희생되기 때문에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존에 유지되어 있던 이 인간적 관계 속에서도 남녀 공이 다 대립된 기운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랑 연애적인 시각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여행 가서 싸울 수 있는 그 에너지, 그 건강적인 측면, 관제, 시비, 구설이 따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다음은 다섯 번째 갑자일주. 갑자일주적인 개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 갑진일주. 고살이 들어있는 갑진일주. 그리고 현재라는 이 갑자월의 갑진일주는 정신적 고충, 인품적인 에너지, 그리고 재적인 요소가 사라져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진순상충이 되어 있다. 괴강성과 함께 발갑지 않는 이 기운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사실 돈 문제로 시어머니라든가 아버지와 인간적 요소에서 부딪힘이 없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정리가 상해 있지만 현금 유동성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남녀공이 이런 애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불려감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건강적인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기 계통. 그 속에는 말 그대로 신장, 자궁이라는 그런 의미도 부딪혀 끼져 있죠. 관제 구설. 이런 부분에 시간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갑진일주, 18일 경술일 날 관제 구설, 음주운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했었을 때는 좋지 않고, 남성적 시각에서는 여자로 인해서 싸움이 되지 않게끔 주의해야 되고, 그 직장 조직에 있어서의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 기혼자적인 측면에서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자녀 문제 가지고 배우자와 옥신각신, 서로 생길 수 있는 시간대죠. 다음처럼 12월 셋째 주 운의 시간대 잘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을목 일간적 요소의 이 6일주에 대한 운의 이야기, 12월 셋째 주 운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재물적인 요소는 18일 날이라는 이 시점이 그래도 양호하다고 할 수 있죠. 21일, 다음 24일 되겠습니다. 평화롭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들을 전개하기 때문에, 그러면 19, 20일 이럴 때는 뭐 현금 유동성이 막히냐? 그렇지는 않죠. 특별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이 시간대가 재적인 요소에서 강한 충동감이 더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남성적인 시각에서 일간적 입장에서 이 연애 사업은 또 이런 날 의식 풍요로움 속에서 이렇게 있을 때 말 그대로 사냥감을 잡으러 가기 위한 그런 시점 속에서 남성적인 이러한 양의 기운이 발산된다는 것이죠. 여성적인 시각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일, 19일, 그리고 21일 이런 시간대입니다. 지금 갑자월이라는 시간대는 경쟁의 시간대입니다. 을목적인 입장에서 음력 12월이라는 시점, 양력으로는 12월이고 22일 날 금요일이 동지입니다. 자, 지극히 임하더라 무엇이 겨울이, 그런 시간대 속에 그렇듯 운의 행보를 할 때, 자, 일주론적인 입장에서의 건강 관제 구설을 약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일주적 개념에서 역마성이 아주 강한 이 일주 자체가 그렇듯 19일이라는 이 화요일은 이 일진 자체가 아예 상충수가 아주 강해지는 그런 시간대죠. 그래서 을사일주적 개념에서는 이런 날 여행 이동 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관제 구설적인 요소, 사랑 연애는 물 건너가는 것이죠. 여성적인 시각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적인 측면도 마찬가지. 생식기적인 요소와 대장, 그리고 신경계 이런 부분에 건강적 흉이 생기지 않게끔, 그리고 감기 기관지, 음주운전을 했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을이라는 이 글자가 그렇듯 신금이라는 폐장과 부딪혀 있습니다. 결코 달갑지 않는 그런 기운이죠. 두 번째 주자 오류일주. 오류일주적인 시각에서는 23일 토요일 날 주의가 요구됩니다. 묘유가 상충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관이 깨져 있습니다. 여성적인 시각, 관계 유지가 되어 있었던 분들, 일어섰을 때 이별하지 않게끔 주셔야 됩니다. 오류일주적인 시각에서는 모처럼 고집을 부렸더니 그게 통하지 않고 그냥 대립돼서 깨져 있네. 감기 기관지 조심하세요. 그리고 관제 구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세 번째, 을축일주. 을축일주적인 개념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8이라는 이 경술들도 을경합금 그리고 음양의 토가 상충됐을 때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약간의 시비 구설수에는 노출될 수 있다. 가볍게, 작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대 여행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하자는 것이고, 네 번째 주자
의뢰일주. 의뢰일주적인 시각에서는 이 한 주간의 운 자체가 특별하고 문제가 될 게 없죠. 을묘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을묘일주 문제가 될 게 없죠. 끝으로 을미일주. 을미일주적인 시각에서는 이렇듯 21일 목요일 날 충미가 상충되니 서남방에 있는 미토와 동북상 간의 축토가 상충되는 그러한 시간대입니다. 재물적 요소에서는 아버지라든가 시어머니적인 요소에서의 정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재물은 들어오더라도 싸우지 않게끔 주의하자. 그리고 연애사적인 그런 부분들도 다 남녀공이 약간 지진이 일어나듯이 흔들리는 상. 그리고 건강적인 측면도 마찬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관제 구설적인 요소, 자녀적인 부분이 됐던 내 어머니, 부모님적인 요소로 인해서 배우자 간의 갈등, 시비 구설수에 노출되지 않게끔 을미일주적 시각에서는 21일 목요일 개축일 날 주의를 하십사. 이상으로서 매도합니다. 평화 일간에 대한 여섯 일주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2월의 셋째 주 22일이 동지입니다. 갑인일 날, 호랑이 날이죠. 일간적 요소에서의 재물운과 그리고 남녀공이 연애사적인 부분은 일간적 요소로 풀어갈 것이고, 그리고 건강관제 구조는 일주론적인 입장에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놨으니 참고하십사. 그리고 더 일목요연하게 알아들으십사는 것이죠. 재물적인 요소, 동화에게 있어서 18일, 19일이라는 이 시간대는 현재와 정제의 근으로서 이외야채 간의 재적인 요소의 에너지들이 강하게 작용할 때입니다. 21일이라는 개축 일진도 축이 금의 창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녀 공이 연애사적인 부분에서 먼저 남자적인 시각에서는 18일과 19일, 21일적인 이 측면이 연애사업하기 딱 좋은 시간대입니다. 아홉적 개념에서의 이러한 부분, 18일과 같은 것은 둘을 놓고 고뇌하는 그런 상이 연출되는 것이죠. 18일은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19일, 22일 그러한 사랑의 의미는 깊어지더라. 갑자월이라는 이 시간대에 있어서는 일에 있어서 책임감과 인풋의 에너지가 작용하는 그런 시간대이건만 셋째 주 동지가 들어있는 이 시점의 한 주 운 속에서는 이렇듯 애정적인 마음이 동하더라.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어떻습니까? 암묵적 관계에서의 18일 미래, 19일 사랑에 푹 빠지고 싶다. 20, 21일 이렇듯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24일이라는 시간대도 마찬가지죠.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현재 이런 달이 사랑하기 딱 좋은 그런 시간대, 그리고 전략을 짜고 예전 같았으면 신부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도 된다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문서, 기획, 내년도를 준비하는 어떠한 투자 이런 부분 속에 있다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명식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죠. 건강적인 측면, 일주론적인 입장에서 먼저 병인일주. 병인일주론적인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병인일주는 병호일주. 병호일주는 21일이라는 이 시간대 그렇듯 관의 기운이 다 상충되어 있죠. 관제 구설 어느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시간대에 연애 사업은 그다지 좋지 않고 건강적 측면에서는 심장 소장이라는 이 기운과 안광, 자궁, 신장, 생식기적인 요소의 이 기운들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 건강에 있어서는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죠. 그리고 관제 구설적인 요소, 인간적인 요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좋지 않는 그 시간대에 있다. 남성적인 시각에서도 자녀 문제 가지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그런 상, 직장 상사적인 업무적인 스트레스, 사실 스트레스가 아주 강하게 넘치는 이러한 20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병술일주. 병술일주적인 이 입장에서는 24일 병진일 날 진술이 상충되니 건강적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고,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혼외이상이 됩니다. 남성적인 시각에서도 사랑, 연애의 이런 부분들이 혼외스럽더라 갈등입니다. 건강적 측면, 위장병적인 그런 요소, 소화기 계통, 그리고 내가 보려는 일들, 기혼자적인 측면에서 여성적인 입장에 자녀 문제 가지고 배우자와 대립되는, 또 사업적인 맥락에서는 직원적인 관계, 거래처의 관계 등등이 뒤숭숭한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이야기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네 번째 주자인 병신일주. 병신일주, 병마성이 세다겠습니다. 통진달이라는 이 시간대 인신상충이 되니 반갑지 않죠. 편지와 편인의 기운이 상충됩니다. 집안에서는 어머니와 마치 이모님과 또는 아버지적인 요소, 시어머니적인 요소, 배우자적인 갈등, 이런 부분이 상충수가 있으니 기존의 사랑 연애라는 그 글을 암시하고 있었던 분들은 유지관계 속에서 이날만은 조금 시끄러운 시간대가 될 수 있습니다. 모처럼 여행을 가서 동짓날 사실 그냥 정리가 상해버리더라. 건강적 측면에서도 좋지 않더라. 소화기계통 마찬가지.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더라. 일양이 희생하는 이러한 시간대는 사실 그러니까 동지죠, 동지. 이 겨울 동해 을지 이때는 일양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일양, 최극강한 음의 기운이 이때 형성되어 있었을 때 거기서 반짝 일양이 비로소야 태어나더라. 그래서 땅 밑에 이 12월 계를 황토 속에 건곤의 첫째 아들이 준동하는 상이 바로 지혜복해입니다. 드디어 양의 기운이 싹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12월을 하늘문이 열렸네 이런 시간대에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아무쪼록 이러한 시간대에 경거망도감이 없이 하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병자일주. 병자일주 개념에서는 무탈한 시간대에 흘러갑니다. 어떠한 사업적인 이야기를 했었더니 그걸 딱 들어주더라. 사랑의 마음 아주 깊어지는 시간대라고 할 수 있죠. 남녀공이. 병자일주의 시간에서 21일이라는 시간대.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죠. 병진일주. 병술일날의 이 시간대 조심을 해야죠. 상충수가 돼 있으니 주의를 하십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자녀적인 요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립되지 않게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사랑이 다 물 건너가는 것이죠. 돈 때문에 옥신각신, 돈은 물론 목적사를 이뤘다 하지만 달갑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에 이런 음양이 합일된 이 기운이었어도 우리 병진 일주적인 요소에서는 그러한 날, 18일이라는 시간대 괴강성이 들어있는 날, 이별을 이야기하니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일관적 입장과 일주론적 입장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건강적인 측면, 관제의 구설수. 사주명조라는 것은 정확한 생년월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담을 하러 간다, 심리 상담을, 그것도 사주 상담을 하러 간다. 그다음은 사실 정확한 생년월시만 양력이든 음력이든 알고 가면 됩니다. 어떠한 일이 왔습니다. 내가 모든 정보를 주고 그에 대한 답을 원한다고 하면 세상 어느 누가 그 답을 이야기해 주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살아온 세상이 얼마인데. 그렇지만 진정한 상담 전문가라고 하면 과거에 수없이 수많은, 수천, 수만 명을 상담하면서 통계학적인 측면으로 이 사주팔자를 뽑자마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
대방할 수 있다. 어떠한 이유로 당신이 지금 이렇게 왔는데 지난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지 않냐. 그래서 현재라는 이 시점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앞으로 미래사에 1년, 2년, 3년 또는 10년 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바로 사주 심리 상담을 하는 목적과 이유인 것입니다.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현재를 알고 있으면서 또 미래를 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지혜로운 판단과 처세로서 이러한 일양이 시생하는 12월의 이 계절에 이로움을 주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정화일간의 이 6일주에 대한 운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셋째 주 22일 날 일양이 시생하는 동지가 있다는 것. 한 주의 특이사항인 것이죠. 푸른 호랑이의 날, 일진상입니다. 재물적인 요소, 정화 일간적인 요소에서 재물적 요소는 18일, 9일, 그리고 21일이라는 이 시간대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남성적인 시각에서의 이 연애 사업은 일간적인 입장에서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일, 19일, 21일이라는 이 시간대. 여성적인 맥락에서는 어떠나요? 여성적인 맥락에서는 19일, 20일, 암묵적 관계에서 미래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남성적인 시각에서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함이 아니라 사랑 연애의 마음이 깊어질 수 있는 이 20일 수요일이 됩니다. 여성적인 입장에서는 21일 그리고 24일 날 이런 시간대죠. 갑자울이라는 현재 이 시간대에 정화일간 일주적인 입장에서는 명예로운 기운이 가득 차리어들어 어떠한 시험을 봐서 합격할 수 있는 그리고 전략과 기획을 할 수 있는 이 정인의 기운이 강하게 형성되죠. 인풋의 에너지가 작용하는 이 시점 속에서 본인이 원하는 목적사를 향해 가야죠. 시험 봐서 합격의 기운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기운들은 언제 그럼 형성되어 있냐? 사실은 2019년부터 거듭에서 어떠한 시험을 봤을 때 합격 기운이 따라 들어오더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움의 이 기운이 사실 2022년, 3년 그리고 2024년이라는 이 시간대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대를 놓치지 마십사 하는 것이죠. 스펙 쌓기 딱 좋은 그런 시간대. 일주론적인 입장에서는 건강 반제 구설의 이야기를 이어서 진행할 것입니다. 일주론적 입장에서의 건강 반제 구설. 먼저 정미일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일주적인 시각에서는 사실 이러한 날 21일 날 축일 날 조심해야죠. 천간 지진 모든 기운이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가깝지 않는 시간대죠. 그래서 이런 날 말 그대로 자면 자녀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옥신각신 건강적인 측면도 그다지 좋지 않고 사랑 연애라는 이런 부분들도 그다지 좋지 않은 시간대입니다. 남녀 공이 건강적인 측면도 체킹을 해야 됩니다. 음주운전하고 옥신각신 그로 인해서 관제 구술, 시비수 싸움이 벌어졌네. 자녀 문제 가지고 배우자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이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정묘일주. 정묘일주적인 시각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 정해일주. 정관의 기운을 깔고 있으면서도 관의 기운이 인성의 암합적 요소로서 작용을 하는. 그래서 이런 시간대 속에 있는 이런 분들, 지금 현재라는 이 달 자체가 사랑, 연애, 결혼을 향해 가서 재혼을 목적사로 두고 있는 분들도 재혼할 수 있는 그 시간대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정미일주만이 조금 문제가 있지. 그러면 이제 정축일주.
정축 일주적인 시각에서도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축수를 해봐야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유일주, 현재성을 갖고 있는 이 정유일주적인 시각에서는 이런 날 23일 날 인성과 편재의 기운이 상충되어 있죠. 부모님적인 요소에서의 이러한 신경쓰임, 그리고 재물적인 요소, 계약 수수료를 놓고 큰 돈에 대한 문제, 현금 유동성에 대한 문제, 이런 잡다한 기운들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설령 연애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별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좋지 않습니다. 건강적인 측면, 감기기관지 조심하세요. 신경, 류마티스 관절염, 아이고 허리 아파, 이런 시간대입니다. 이렇듯 관제는 무방하지만 12구슬 수시에 노출될 수 있다. 12구슬 수.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끝으로 우리 정사일주. 자, 정사일주는 역마, 여행, 역동의 시간대에 이 흐름을 갖고 있는 일주입니다. 재앙지에 앉아 있는 우리 정화가 되겠죠. 아주 우기양양한 자존심 자기로 우장한 그런 에너지를 풍기고 있죠. 그랬을 때 특 현관지지 모든 부분이 상충이 되어 있는 이 시간대이기 때문에 아주 달갑지 않습니다. 설령 재물운이 있어도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건 상이죠. 아버지나 시어머니로 인한 육친적 요소에서의 갈등, 연애사업적인 그런 부분들도 그다지 좋지 않는, 건강적인 측면 마찬가지, 대장, 소화기계통, 이런 부분도 다 연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제, 시비구설,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사일주. 이것으로서 대답하겠습니다. 무토 이 6일주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토 일관적인 입장에서의 재물운과 연애사, 남녀공이 이 부분은 일관적 요소로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건강관제의 구설은 일주론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한 주간의 운세 속에서 재물운이니 연애운이니 건강관제 구설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너무나 비중을 여기에 크게 두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현재의 달 자체가 음력 12월로 갑자월에 해당됩니다. 현관의 경우이자 정제, 재물적인 요소와 그리고 이 관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죠. 무엇이 재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18, 19일적인 이런 요소들이 식신의 기운은 다시 말해서 재적인 요소를 키워가는 그런 수단이자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이렇듯 재물운을 이야기한다 하면 19일 이렇듯 해, 자, 축이라는 이런 의미 자체를 재물적 요소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렇듯 관의 기운이 있었을 때 재하고는 무방하지만 사실 관의 기운 속에서 나무 속에서 수의 기운이 이렇듯 살아 움직이고 있듯이 재적인 요소를 관에 의해서 지키더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설명을 드려서 재적인 요소, 명략적인 측면에서는 24일이라는 이 병진일도 진토는 수의 천국이기 때문에 재물의 천국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다 아합적 기운 속에서의 뭔가 모종의 이러한 인성의 기운을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연애사업도 마찬가지죠. 갑자월이나 이 시간대 이미 지난달부터 사랑 연애는 깊어져 있고 무토 일관적인 요소에서는 경제적 관념이 쓰여져 있던 2019년부터 시작해서 사랑 연애운이 지금 금년이라는 시간대까지 아주 강하게 들어있죠. 이 현재 이 시점까지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결혼을 향해 가야 되고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2019년 그리고 2022
23, 24, 25년이라는 시간대에 목적사를 향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연애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성적 시각에서 단순히 재적인 요소를 놓고 본다면 19일, 20, 21일 이런 시간대에 사랑 연애 운이 커지더라.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사실 관의 기운이 어느 정도 자기를 통제해주고 구속시키는 이 에너지가 작용할 때 공진날 그리고 23일 토요일 꽃과 같은 남자의 기운 그리고 암묵적 관계에서 24일 날 미래 21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암묵적 관계에서 미래 관계가 형성된 이런 시점이 사실 사랑이 싹트는 시간대죠. 여성적인 시각에서 20일 새벽 기였지만 이런 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랑 연애가 이렇게 이어지더라 이러더라는 것이죠.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 소리죠. 건강적인 측면, 일주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 속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진일주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진일주적인 시각에서는 여튼 8일이라는 이 시간대 진술상충이 될 때 여튼 조심해야 돼요. 나의 기운이 부딪혔습니다. 그 기운 속에서 이 속에서는 인성과 관의 기운이 다 상충, 제 기운이 상충수를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수평적 요소에서의 사랑 연애 운이 이어졌던 분들도 이런 날은 달갑지 않게 부딪혀주고 자녀 문제 가지고 또 대화 시 시비 구설수에 휩싸일 수 있고 건강적 요소에서 찾기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럴 때를 조심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무자일주. 무자일주적인 시각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무자일주는 양호. 세 번째 무신일주. 역마성, 역동성이 강한 이 시점에 이 무신일주는 또 통지날 현관과 지지가 상충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과중한 직책, 그럴 때 심리적인 기복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시점 속에서 자칫 잘못해버리면 사실 바람말이 잘못했다가 깨지는 그런 상이 됩니다. 남성적인 시각에서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유지했던 이 관계가 좀 이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나 이런 부분을 갔을 때 무신일주적인 개념에서는 22일 날 일항이 시작할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히 자숙해야 되죠. 드디어 한 가닥에 양의 기운이 반짝 빛을 품고 이렇게 살아나오는데 불씨가 살아나오는데 그 불씨를 끄면 되겠냐는 논리죠. 그래서 좌중하는 것입니다. 돌아다니지 말고. 그럴 때 돌아다니면 건강도 안 좋고 관제, 구설, 시비수에 휩싸일 수 있더라 이럴 수가 있죠. 네 번째, 무술일주. 무술일주적인 시각에서는 이렇듯 병진일 날 이견의 기운이 상충되어 있죠. 그러면 소소한 시비, 구설수들이 따라갑니다. 사랑, 연애도 마찬가지, 그리고 건강적인 요소도 마찬가지, 그리고 관제, 구설이라는 이런 의미까지도 따라가죠. 관제, 구설이라는 이 요소까지. 그리고 재적인 요소에서도 약간은 시큰둥한 이 내면적 이 에너지 자체가 부딪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적인 요소, 시어머니적인 그런 부분, 그리고 다섯 번째 무오일주. 무술일주는 얕은 주입니다. 무오일주. 무오일주적 개념에서는 이렇듯 임자일날 간여지동이죠. 무토 입장에서는 제 기운이 이렇듯 상충되어 있는 이런 시점 자체가 물론 조화로운 무토 입장에서야 큰 태산의 상이 강물이 됐든 하늘에서 내리는 우로가 됐든 다 포용하고 담아놓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적인 요소는 상관이 없지만 친적 관계에서 어머니라든가 시어머니, 고모님 이런 부분에서는 대립된 기운이 형성되더라. 남녀공이 사랑적인 요소 이런 부분, 암묵적 관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달갑지 않더라. 여성적인 시각,
정식기적인 요소, 감성적인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대에 그냥 12구설수에 도출되더라 이럴 수 있습니다. 12구설수. 자, 이러한 맥락 속에 있더라 할 수 있죠. 이 무호일주적인 시간, 임자, 일진 이야기를 하면서 일주론적인 입장에서의 오류가 조금 있었더라도 이 부분을 잘못 실현하셨구나 하면서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을 놓고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무호일주적인 이 시각에서는 이렇게 임자일날, 20일날 상충수가 강하게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무인일주, 편간의 기운을 갖고 있는 이 일주입니다. 이 일주적인 시각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기 없습니다. 양호한 흐름, 무인일주 자체는. 무토 일간 여러분들, 조금 과중한 직책이 지금 현재 주어지더라도 잘 그 부분들을 짊어지고 가십시오. 다음 달이라는 이 2024년 1월 달 의미로운 기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주체, 명예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12월 22일 날 이날이 동지날이더라. 지극히 마땅히 임해야 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서 무토 여섯 일주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토일간 여섯 일주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일간적인 입장에서 이 여섯 일주 그리고 12월 셋째 주 운의 이야기. 자, 일간적인 측면에서는 재물과 남녀공이 연애사업을 놓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일주론적인 입장에서는 건강, 관제, 구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음력 11월이죠. 갑자월입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에게 있어서는 정관의 기운이고 현재의 기운, 남녀공이 사랑, 연애, 경제적인 관념이 강하고 명예, 학교의 기운이 강할 때입니다. 스펙 쌓기 딱 좋은 시간대에서 그 속에서 명예를 달성하는 그러한 시간의 운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성진, 진급, 취직이라는 그 글자 그리고 갑진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간대에 있더라. 먼저 재물적인 요소, 단순히 명령적인 측면에서 이 재적인 요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9일, 20, 21일 그리고 24일 되겠습니다. 남성적인 시각에서 그러면 연애사업은 이런 날 사실 강해지는 것이죠. 9일, 20일, 21일, 그리고 24일. 지금 현재란 달 속에서 한 주간의 운입니다. 22, 24일 날이라는 이 관의 기운이 있었을 때도 사실은 사랑, 연애라는 마음은 이어갈 수 있죠. 하지만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육친적 요소에서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여성적인 시각에서 연애사업, 통제를 하고 브레이크 작용을 할 수 있는 이 기운이죠. 9일날 그리고 22일날 공지날이죠. 23 암목적 관계에서 24일. 그러면 건강적인 측면 이 부분은 자 그리고 관제 구설까지 같이 이어서 일주론적인 입장 이어갑니다. 김일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적인 시각에서는 사실 21일이라는 목요일 날 조심해야 됩니다. 현간지지의 기운이 다상충수의 기운으로 자리하더라. 김일주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럴 때에 사실 인간적 기운에서 그리고 연애사적인 그런 부분 한 주에서는 사랑 연애운이 여성적인 입장에서 빠져 있었지만 이런 날 사랑의 감정이 별로 없었더라도 사실 있었다 이성적인 인연이 그런다면 조금 소원해줄 수 있는 시간대다. 건강적인 측면도 마찬가지. 내 몸이 안 좋은데 무슨 사랑 타령이냐.
보려는 일들이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은데 인간적 요소에서 갈등이 많은데 무슨 사랑 타령이냐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대에 있더라. 그리고 경제적인 관념에서도 기혼자적인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라든가 또는 아버지적인 그런 요소를 놓고 정리가 부딪히는 그런 상. 두 번째, 기묘일주적인 요소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 다음, 기해일주입니다. 정제의 기운을 깔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는 정관의 기운이 자리에 있죠. 통과입니다. 아직 큰 쌍총수, 대립의 기운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축일주. 기축일주적인 시가 축술이라는 이 기운이 형성되어 있지만 아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갑자기 기운 속에서 이렇듯 상충수, 약간의 인간적 요소에서의 시비, 구설 이런 부분, 그리고 근심 걱정에 의한 위장병, 소화기계통 그런 건강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조금 주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축일주, 그 다음에 기유일주입니다. 기유일주. 기후일주적인 시각에서는 이런 날 조심해야죠. 23일 토요일 날 관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상충, 대립의 기운이 형성되니 이런 시점은 자칫 사랑도 물이 건너가고 여성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감기, 기관지, 여기서는 기관지라는 이 부분이 그렇죠. 기후일주이기 때문에 해당되죠. 기관지, 관제, 구설, 시비,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달갑지 않는 시간대에 있더라. 기후일주는 23일이라는 시간대. 끝으로 기사일주. 기사일주적인 시각에서는 19일 여행 이동, 역마성이 강해질 때 남녀 공이 싸우더라. 그래서 건강적인 측면 그리고 관제 구설까지 따라오더라. 이런 날입니다. 다음주로 여행을 가는 것은 그다지 이로움이 없는 하루의 일정입니다. 19일 날 화요일이. 이날을 피해서 가는 것이 더 이롭다 할 수 있겠죠. 이것으로서 기여소일주에 대한 이야기 매듭하겠습니다. 현금 6일주에 대한 12월 셋째 주 이야기 시작합니다. 일관적인 요소에서의 재물은 예적인 요소에서는 식신, 자기 재능에 의해서 이렇듯 19일 날 화요일 날 해수 속에 현재의 기운이 숨어 있죠. 그리고 22일 날 23. 편인의 기운 속에서도 이렇듯 암장되어 있는. 그래서 이런 날들이 재적인 요소는 조금 더 낫더라. 일관적인 요소에서 연애사업. 먼저 남성적인 시각입니다.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19일 날, 그리고 22, 23, 아주 강해지죠. 23일, 24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4일은 잔잔한 암묵적 관계에서 미래죠. 이 여성적인 입장에서 연애사업. 8일 날, 이런 시간대. 그리고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22일 통진날, 23일은 남녀공이 미래적인 요소의 이 기운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더라. 24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요일날. 건강적인 측면은 이 일주론적 입장에서 관제 구설까지 속행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60일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한이 한 주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해하십사. 그래서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일목요연하게 조금 아쉽사는 차원에서 그 도표로 해서 영상을 진행한다는 점 아시기 바랍니다. 자, 경진일주 편인의 기운이 18일날 화요일날 아주 강하게 상충수가 되어 있죠. 어머니적인 그런 시각 속에서의 근심, 걱정, 고뇌, 이 속에서는 아버지적인 요소도 같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남녀공이 이렇듯 남성적인 시각에서 갑자월이라는 시간대도 사실은 지적인 요소가 강한, 사랑이라는 이 글자가 강한, 사냥감을 잡으려는 이 욕망이 강한 그런 시간대이면서도 전술가적인 그런 기질로서 나아감의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상이 제의를 생하는 그러한 시간대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 연애는 마음이 조금 부스스해지더라. 여성적인 시각에서도 이런 날 자칫 깨질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경진일주적인 시각에서는 건강적인 측면에서 생리불순이라든가 위장, 소화기 계통, 관제의 구설, 시비수에 놓을 수 있다. 경자일주 두 번째, 경자일주 시각에서는 통과. 경신일주, 경신일주는 동짓날 가급적이면 근신하자. 갑경이 상충하고 상충수의 기운이 아주 강하죠. 이럴 때에 또 움직이면 말 그대로 시어머니, 아버지, 고모 그런 부분들과도 싸울 수 있는 돈 문제로 연애사업도 물 건너가고 건강도 좋지 않는 관제구설 시비수에 도출되어 있는 명식의 주인공입니다. 아주 여행을 갔다 잘못해버리면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일들이 거듭 겹칠 수 있는 시간대에 운을 행보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경술일주입니다. 경술일주 또한 24일이라는 일요일이 발갑지가 않네요. 외강성이 병진이 날 부딪혔습니다. 관의 기운이 부딪혔죠. 그 안 속에 있는 재의 기운. 재의 그런 의유는 약해져 있었지만 어떤 남녀공의 사랑적인 이 요소는 아주 강하게 깨질 수 있는 이별로 향해 갈 수 있고 건강적인 측면, 관제 시비구설에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자, 경신, 경술일주 주의가 각별히 요구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경호일주 20일 날 쥐날입니다. 화학과 상충되어 있습니다. 순환기 계통, 심혈관 계통의 건강적 측면이 아주 좋지 않는 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의 기운도 파악됐으니까 관제 구설수, 전형 문제로 기혼자적인 측면에서는 옥신각신하면 다툼이 있더라. 그 사업가가 됐던 직장인이 됐던 하부라인들에 의해서 부하 직원들에 의해서 신경 쓰임이 많은 시간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 요소에서 갈등의 골이 있더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끝으로 경인일주. 경인일주적인 시각에서는 양호한 흐름을 갖습니다. 한 주간의 운, 어찌 보면 흥미거리와도 같지만 그렇지만서도 한 주 속에서도 내가 돌다리로 짚고 가듯이 두드리고 가듯이 안전제일주의적인 원칙에서 간다 하면 글로벌한 이 세상 경기가 너무 하수상하니까 그래도 이러한 이도를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매듭하겠습니다. 우로움의 신금, 일간, 여섯 일주에 대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적 요소에서의 재물은 19일 날 상재하니 상관 속에서 이렇듯 해수 속에서 재의 기운이 역력하고 또 동기날 12일 날 23 그리고 인성 속에 재의 기운이 있으니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재적인 요소는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애 사업적인 부분, 지금 현재 이 두 맥락에서는 일간적 요소에서 이야기입니다.
남성적인 입장에서 연애 사업은 그렇듯 자기 재능에 의한 끼에 의한 지적인 요소, 그리고 22, 23, 24일 그런 요소가 강하더라. 지금 현재라는 양력은 12월이지만 음력은 11월입니다. 갑자월. 달 자체는 사랑하기 딱 좋은 시간대입니다.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사랑, 연애의 마음이 아주 강한 시점이죠.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애정적인 요소의 이 에너지가 넘치더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성적인 입장에서는 정술적인 요소로서 실리, 재물을 추구하는 거고요. 여성적인 입장에서는 재물을 추구하려는 이 욕구가 강한 달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속에서도 사랑, 연애의 마음이 한 주 속에서도 꿈틀꿈틀거리더라. 여성적인 시간 그러면 18일 날, 22일 날 이런 날이 좋죠. 임도 보고 뽕도 따고 돈과 명예가 있는 시간대 24일입니다. 어떠한 목적사를 놓고 저 남자를 내 것으로, 저 여자를 내 것으로 할 거야. 22일 날 동지날과 밤이 가장 깊습니다. 24일 날이라는 일요일 날입니다. 동지날은 사실 일양이 희생하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되죠. 자, 건강적인 측면 관제구설은 일주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 속행합니다. 먼저 신묘일주, 신묘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이 21일 목요일 날, 개축일 날 조금 주의가 요구됩니다. 편인의 기운 속에서 편지의 기운이 파악되어 있으니 이런 시점에 부모님적인 요소에서 건강관리가 조금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에 수평적인 요소에서의 사랑, 연애라는 이 부분이 왔더라도 멀어질 수 있는, 소원해질 수 있는, 비위가 약해질 수 있는, 그리고 관제굿을 보려는 일들이 부딪혀서 깨지는, 자녀 문제 갖고 다툼이 있는 이러한 시간대에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21일 날. 가급적이면 싸워서는 아니 되겠죠. 정리가 상하기 때문입니다. 하루만 잘 넘어가면 아무렇지 않게끔 할 것을 하루 옥신각신해서 그 싸움이 하루에서 7일 또는 14일, 21일 이렇게 이어져간다고 하면 그건 경제적인 시간적인 요소가 됐든 어쨌든 간에 손실이 크기 때문이죠. 두 번째, 신묘일주입니다. 신묘일주적인 요소에서는 무난한 행복, 세 번째 신해일주, 신해일주적인 요소에서도 무난한 행보입니다. 공파적인 일을 하네 그에 의한 재물적 요소는 괜찮더라. 네 번째, 신축일주. 신축일주적 개념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크게 되지 않습니다. 축수를 해봐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신유일주. 비견의 기운 속에서 이렇듯 신유일주가 을묘일 날 집안에서는 기혼자적인 측면에서는 시어머니나 아버지의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돈 좀 주세요. 정리가 상할 수 있는 시점.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사랑이 물 건너간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남성적인 시각, 건강적인 요소, 술 먹고 냉방에 자가지고 감기 걸렸는데 폐의 문제, 기관지, 신경계통의 문제, 척추가 아프 이런 시간대입니다. 자칫 이런 날 넘어지거나 사고가 당하면 크게 당하는 것이죠. 관제, 구설, 시비, 수에 주의해야 됩니다. 신유일주. 하루만 잘 통과했으면 금년도 무난하게 행보를 할 텐데 이룰 수 있습니다. 신유일주. 아마 신유일주적 개념에서는 2023년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달갑지 않은 시간대였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신사일주. 신사일주적인 개념. 신사일주적 개념에서도 아주 신경이 예민하게 쓰는 날이죠. 9일 날이나 화요일 날 천둥번개가 칩니다.
여행 이동수 달갑지 않습니다. 여행 가서 괜히 정리가 상하지 않도록 남녀공이 사랑이라는 이 부분이 물 건너가는 그 시간대, 건강적인 요소도 마찬가지, 보려는 일들 마찬가지, 인간적 요소에서도 갈등. 쏴주고 솟아졌더니 결국 뒤에 가서 험담하더라. 이룰 수 있는 시간대에 여행을 하기 때문이죠. 아무쪼록 이 동지라는 이 시점, 밤의 길이가 가장 긴 시점 아닙니까? 그렇지만 극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동지날도 일양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일양. 반짝 빛이 번쩍이는 것이죠. 이 양의 기분이 서서히 자라나는 시간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렸네 하는 시간대죠. 하늘의 문, 건의 도가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신금 여섯 일주 여러분,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 임수일간에 대한 여섯 일주에 대한 이야기 소개하겠습니다. 일간적 요소에서의 재물은, 그리고 연애사업, 둘은 일간적인 요소로 보고 건강관제 구설은 일주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물은 단순히 이러한 성전이 편전의 이 기운 가지고 명략적 측면에서 이 요소 가지고 재물의 원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술, 술의 의미가 여기에 있죠. 불의 창고 아닙니까? 재성의 창고. 암목적 관계에 미래의 기운이 형성되고 그 속에 재물운도 괜찮더라. 22일 날이라는 이 시간대도 식신, 생재하니 이런 시간대도 재적인 요소는 괜찮습니다. 24일이라는 이런 시간대. 남성적인 시각에서 연애사업. 사랑연애의 마음 불타오더라. 이런 시간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 기운이 강했을 때 사랑연애는 그만큼 커져가는 것이죠. 여성적인 시각에서 이 연애사업, 암목적 관계에서 미래, 이런 기운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18일 월요일 날의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21일이라는 목요일 날, 여성적인 시각, 24일, 이런 운의 시간대를 놓치지 말아야 되죠. 현재라는 달, 동짓달, 의기양양한 이 기운, 그러면 식신의 기운에 의해서 그렇듯 내년 봄을 향해 가는 것이죠. 갑진년을 향해서. 건강적인 측면, 임진일주적인 시간대에서 이 갑자오는 사실 생각이 깊이 빠져드는 시간대입니다. 정신적인 요소에서 건강관리가 각별히 유의되는 시간대죠. 관제 구설이나 이런 부분들, 인간적 요소에서 갈등, 이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적인 이 기운은 어느 정도 임진일적인 요소에서 그 부분도 아직 나쁘지 않나. 그러나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주의가 요구되는. 다음은 임자일주. 임자일주가 갑자월이 지금 시간대에 있습니다. 너무나 태양한 수의 기운이 범람하는 시간대죠. 그래서 19, 20, 21일 날 이 시간대들은 제 기운이 약해지고 또 사랑의 마음도 좀 식어버리는 싸늘한 기운 속에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듯 임자일주도 사실 건강적인 측면을 잘 꾸리고 가야 할 시간대입니다. 다음 주 어떻게 보면 21일까지 22일부터 다시 내 에너지가 차오르는 그런 시간대에 있더라 이럴 수 있죠. 그 임진일주적인 입장에서 18일이라는 이 시간대에 약간 설명이 보충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약간 소소한 갈등, 28일이라는 이 경술일날 임자일주가 다 다시 뒤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간의 공이 사랑 연애의 마음이 조금 식어가더라. 그리고 건강적 측면도 조심해야 된다. 재적인 요소도 조금 약해지더라. 이럴 수 있었던 시간대. 임자일주
무조건 건강적 요소는 챙겨야 됩니다. 화, 수, 목요일 날의 시간대, 현재 달 자체도 마찬가지 너무 냉해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신일주, 특히 임신일주도 조심해야 됩니다. 요 주에 이 주들이 되어버리네요. 그리고 22일 날 동기날 건강에 큰 흉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여행을 갔더니 아주 유쾌치 않는, 문서라는 그런 입장에서도 좋지 않는, 내가 어떠한 불이평을 얻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적인 요소도 조금 약해져 버리는 그런 상이 되죠. 사랑적인 요소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좋지 않아요. 건강적인 측면, 시비구설수, 이런 시간대입니다. 임술일주, 네 번째, 병진일 날이죠. 현재의 기운과 편간의 기운이 다 상충되어 있습니다. 발갑지 않습니다. 임술, 괴강성이 들어있는 일주. 24일 날, 일요일 날, 다투지 않게끔 주의해야 되죠. 배우자의 갈등, 외적인 요소도 마찬가지. 간의 정리가 상하는 그 시간대에 있습니다. 육친적 관계에서 부모님께 돈 문제로 이야기했다 그냥 나중에는 정리가 깨지는 그런 상. 위장병,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런 시간대. 관제 구설수, 술 한잔 했더니 더더욱 체했어요. 이런 시간대에도 올 수 있습니다. 임술일주. 다음은 이모일주입니다. 이모일주적인 시각에서는 임자일날 양일의 기운이 들어올 때 조심해야죠. 내 안정된 돈을 겁재상이 깨뜨리려 합니다. 재물적인 요소도 좋지 않는, 사랑 연애도 물 건너 가는, 여성적인 입장에서 상관이 없습니다. 관은 무관합니다. 건강 관제는 인간적 요소에서의 시비구설, 시비구설, 그리고 순환기, 심혈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건강 조심,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끝으로 이민일주입니다. 이민일주적인 시각,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통과입니다. 통과. 이것으로서 6일주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개수 일간에 대한 일주론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2월 22일 날 동지죠. 동지. 이 동지, 임할 것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 속에서의 이 운의 이야기. 12월의 셋째 주, 그리고 갑자월이죠. 대봉기가 상관의 기운을 아주 강하게 바깥으로 품어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의 이러한 일간적 요소에서의 재물은 사실은 약하죠. 현재라는 이 절 자체가 돈 쓸 일이 많고 이 북방수의 기운이 아주 강한 시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적인 요소가 조금 약하다. 돈이 들어와도 곧바로 나가더라. 22일 날인 동지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어머니적인 요소에서는 여튼 경제적인 이 부분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시 투자하는 그런 시간대. 그러나 이런 시간대에 또 현금 유동성이 나쁘지는 않더라. 24일 날 안정됨이 있는 것이죠. 일간적인 요소에서 연애 사업, 남자적인 시각, 이런 시간대에 사랑 연애의 마음이 커지더라. 그리고 여성적인 시각, 18일 날에는 이 시간대 아주 의미가 있죠. 18일은 남녀공이 사랑 연애의 마음이 커지더라. 21일 여성적인 시각, 그리고 암묵적 관계에서 미래는 여성적인 시각에서 이렇듯
예를 들어서 24일 같은 경우도 이런 정관의 기운 속에서 자기의 색깔을 띠고 있는 그런 남자의 상이 되지만, 이 29일이라는 신의 일진에서도 사실은 사랑 연애 마음이 약간은 싹틀 수 있는 그 시간대입니다. 싸늘히 식어가는 이러한 겨울의 시간대이건만 사랑의 마음은 그래도 잔잔하니 흘러가더라 볼 수 있죠. 22일 날이란 이런 시간대도 범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대에는 분위기를 맞춰주면 사랑의 마음 생겨요. 이런 시간대죠. 일주론적인 입장에서 건강, 일주적인 입장에서 건강 관제구설입니다. 먼저 신미일주. 신미일주적인 요소에서는 21일 목요일 날 조심해야 됩니다. 현관의 기운이 상충되어 있는 그런 시간대에 예언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시간대에 사실 사랑적인 요소는 약간 갈등을 이야기하더라.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있는 관계도 자칫 잘못해버리면 대립되는 기운이 형성됩니다. 건강적인 측면 좋지 않습니다. 비위가 약해지는, 술 한잔 했더니 비위가 약해지고, 그리고 관제구설, 시비구설도 있더라 이럴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다음은 개묘일주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개묘일주. 개묘일적인 시각, 양호한 흐름이죠. 또 개일주. 한 주간의 운, 특별히 크게 문제가 될 그런 일지는 없죠. 네 번째 개축일주. 개축일주, 축술, 형의운은 있으나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개우일주. 애널리스트적인 성향, 연구원적인 기질이 강한 세무회계적인 성향, 경영적인 컨셉으로 나아가려는 이 일주 자체가 23일이라는 토요일 날은 이렇듯 자기가 보려는 일을 놓고서 갈등하는 그런 상이죠. 전략과 계획을 잘 짜놨는데 전술적으로 행동함에 있어서 막히는 상. 그러나 과감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현재라는 이 갑자월의 상간의 기운 자체가 이유였든 간에 당신으로 하여금 내년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상반기에 비해서 실리가 있는 것입니다. 연도 상반기. 이러한 시간에 맥을 흘러갈 때 그래도 감기 기간지 건강 주의하십사 수고했습니다. 육친적인 요소에서는 내 건강도 문제이지만 어머니의 건강도 조금 챙겨야 할 시간대이죠. 건강적인 측면, 개일주 아주 주의가 요구된다겠습니다. 보려는 일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신경 쓰임으로 남아있습니다. 저 직원들을 어떻게 하지? 사업을 하는 입장이라면 잘라야 될까? 왜 저렇게 말을 안 듣지? 그냥 모처럼 데려왔더니 그냥 애인하고 놀러 가버리네. 이럴 수 있는 그러한 이 육친적 요소에서의 갈등입니다. 개일주에는 23일이라는 시간대가 끝으로 개사일주. 개사일주적인 시각 19일날 사이가 상충되니 분주함 속에서 여행 이동수의 기운, 오히려 돈 문제로 내 친구 우행제, 그냥 온의적인 그런 요소에서의 그냥 긍정적 돈을 빌려줬더니 돈이 날아가 버리네. 이런 시간대 속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애정적인 측면도 다 깨지는 상이 되죠. 건강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식기적인 요소, 여성적인 부분, 여성적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광, 자궁, 그다음에 대장의 건강 다 좋지 않는 시간대입니다. 여행 가서 일석삼조의 이득이 아니라 그냥 병도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그다음 사랑도 물 건너가고 정리마저 깨지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보려는 일들도 이러쿵저러쿵 옥신각신, 인간적 요소에서 갈등, 결코 좋지 않는 그러한 시간대 한 주 속에서의 이 개사일주, 배유일주, 주의가 각별히 요구됩니다. 아무쪼록 12월 셋째 주 공지의 이 시간대에 마무리 잘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